안녕하세요. 달콤한 국어입니다. 오늘은 독서 개념학습 3강 두 번째 글 타지페러의 사회정체감 이론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사람들은 타인을 특정 집단의 성원으로 여기는 사회범주화를 하게 되며, 그러면 사회범주화가 무엇인지 나왔죠? 타인을 특정 집단의 성원으로 여기는 것이랍니다. 자, 그러한 사회 범주화를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그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도식, 정서 등을 적용하고 자신을 특정 집단의 성원으로 범주화하게 되면 그 집단의 특성을 자기에게 적용한답니다. 오타가 하나 보이죠? 그래서 사회 범주화로 인한 변화 과정이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요. 자, 두 번째 문장, 어떤 식으로든 편이 갈리면 사람들은 어느 편이냐에 따라 차별적인 태도를 보인다는데, 사회심리학자 타지펠은 이러한 차별 현상에 대해 연구하여 사회정체감 이론을 정립하였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타지펠의 사회정체감 이론을 봐야 되겠죠? 자, 간단한 1문단이었고, 자, 2문단 갑시다. 조금 기네요. 타지펠은 사회적 행위를 대인 행위와 대집단 행위로 설명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어지는 문장에서 대인 행위가 무엇인지 대집단 행위가 무엇인지 설명하겠죠. 자, 봅시다. 대인 행위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적 속성인 이름, 성격, 태도, 지능 등을 바탕으로 다른 개인과 교류할 때 보이는 행위이고, 대집단 행위는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 집단의 특성이 인종, 성, 학력, 출신지, 직업 등을 바탕으로 개인이나 집단과 교류할 때 보이는 행위를 의미한답니다. 자, 대인 행위와 대집단 행위 살펴보았고, 모든 사회적 행위는 이러한 대인 행위와 대집단 행위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답니다. 어떤 행위가 어느 한쪽으로 기운 것인지는 여러 변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면 대인 행위에 기울었는지 대집단 행위에 기울었는지는 여러 변인에 의해서 결정된답니다. 첫째, 그러면 그 변인은 무엇이 있느냐? 집단이라는 범주가 얼마나 명확하게 부각되는가, 이것이 첫 번째 변인이랍니다.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노사 대표가 교섭하는 상황에서 노사 대표가 교섭하는 상황에서의 행위들은 사적으로 친한 사람들이 식사하는 상황에서의 행위들보다 어떤 행위? 대집단 행위. 그러니까 집단이죠. 그러니까 노사 대표가 교섭하는 상황은 집단이라는 범주죠. 그래서 당연히 대집단 행위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 다음 둘째, 집단 내에서 성원들의 태도, 행위, 의견 등이 얼마나 통일되어 있으며 집단 간 차이가 얼마나 뚜렷한가에 따라서 또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쏠린답니다. 이익 집단들은 성원들의 입장이 유사하고 한 정책에 대해 상반된 입장의 두 이익 단체들 간의 대립은 대집단 행위의 성격이 강하다. 통일되어 있으면 당연히 대집단 행위의 성격이 강하겠죠. 뿔뿔이 흩어져 있으면 그것이 결국에는 대인의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셋째, 자신이 소속되어 있지 않으며 자신을 그 집단의 구성원으로 동일시하지 않는 집단인 외집단의 성원에 대하여 지닌 고정관념, 핵심은 이거죠.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가이다. 외집단 성원에 대한 고정관념의 강도가 만약에 강하다면 그 성원에게 보이는 행위는 고정관념의 강도가 약할 때 보이는 행위에 비해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의 성격이 강하다? 대집단 행위의 성격이 강하다.
이와 같은 변인들 세 가지가 있었죠. 변인들은 대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이 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여기까지가 이 문단이었습니다. 정리되어 있는 내용 살펴보시고 그 다음 살펴볼까요? 3문단. 내 집단은 자기 자신이 소속해 있으면서 그 집단의 구성원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집단입니다. 이것이 내 집단의 특징. 이러한 내 집단을 외 집단과 구분하는 것은 내 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의 현상을 초래한다. 내 집단과 외 집단을 구분하면 내 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의 현상을 초래한답니다. 이는 이러한 차별적 편의 현상은 타집편의 최소 집단 상황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자, 실험 내용 빠르게 읽어볼까요? 실험실에서 피실험자들을 점의 숫자를 많이 추정한 사람과 적게 추정한 사람으로 구분한다고 하고 자막에 찍힌 점의 숫자를 세는 과제를 주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과제 수행 결과와 관계없이 임의로 피실험자들의 집단에 배정했다. 같은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만난 적이 없고 만날 기대도 하지 않는 관계이다. 이른바 최소 집단 상황이라고 불리는 이 상황에서 피실험자들로 하여금 자기 집단의 성원 1명과 상대 집단 성원 1명에게 돈으로 환산되는 점수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 결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실험자들 중 84%가 자기 집단 성원에게 상대 집단 성원보다 많은 점수를 부여했다.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랬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 내 집단 성원과는 교류 가능성이 높고 우호적인 행위가 관계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 집단 선호 경향이 나타난다는 설명이 있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설명은 최소 집단 상황에는 적용하기가 곤란하답니다. 왜 곤란한지 다음 문장 혹은 다음 문단에서 설명을 하겠죠. 자, 방금 읽었던 3문단 내용 정리. 다음 볼까요? 타집회는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 모습에 자긍심을 갖고 싶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회적 모습에서도 자긍심을 얻고자 한다. 즉 개인적 모습에서도 사회적 모습에서도 전부 다 자긍심을 갖고자 한다. 자, 그러한 이유 때문에 교류 가능성이 없는 최소 집단 상황에서도 내 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의 현상이 일어난다. 그에 따르면 타집펠에 따르면 개인이 자신의 사회적 모습에서 얻고자 하는 자긍심은 자신이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우월하다라고 여기는 것, 여기서 비롯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 정체감 이론의 설명은 두 가지를 전제, 그럼 이 두 가지 전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첫째, 인간은 누구나 긍정적인 자기 정체감을 지니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는 것. 긍정적인 자기 정체감을 지니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 다음 둘째, 별다른 부연 설명 없습니다. 둘째,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이 정체감의 중요한 부분을 제공하며 내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우월하다는 인식에서 자기 정체감에 대한 자긍심을 갖는다. 이것이 두 번째 전제. 그런데 내 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의 현상이 늘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래. 개인이 집단을 대할 때 개인 정체를 취하는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지 않는지, 어떤 상황에서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나타난다? 개인이 집단을 대할 때 개인 정체를 취하는 상황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어떤 사회 정체를 취하는 경우에는 나타난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사회 정체를 취할 때 그 집단의 규범에 맞추는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했죠. 이와 관련하여 몇몇 연구에서는 최소 집단 상황에서 내 집단에 대한 차별적 편애의 기회를 가진 성원들이
그러한 기회를 갖지 못한 성원들보다 상대적으로 자존심이 고양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이랍니다. 여기까지가 4문단. 정리되어 내용 먼저 이렇게 살펴보시고 5문단, 마지막 5문단 가볼게요. 사회정체감 이론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사회정체감 이론은 자기 범주화 이론에 영향을 미쳤다.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 자기 범주화 이론. 자기 범주화 이론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부각되는 사항에 적용되고 있고, 이 이론에 따르면, 자기 범주화 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취하는 범주 혹은 무리의식에 따라 그 범주가 지닌 특징들을 자신의 정체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타인의 특성을 이해할 때 그가 취한 범주를 고려해 상대방의 특징을 파악하는 양상을 보인답니다. 이는 이러한 분석은 사회 정체감 이론처럼 개인의 정체와 사회적 정체가 구별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글의 내용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목소리가 썩 좋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